유튜브 하반도 대국민 식욕증진 프로젝트 만나면 좋은 지부 마친 거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이름부터가 해 뜨는 곳입니다. 볕양 오를 양 쓰는 양양으로 갑니다. 양양. 남해항을 갔다 왔는데 남해항. 거기에 그 생선에만 알고 매운탕, 뭐 횟감 이런 것만 아는데 거기에 특별한 별미 하나가 더 있었었는데 그래요? 그거를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굉장히 친절하시다고 소문이 얼마큼 났냐면 이만큼 났어. 이만큼. 굉장히 친절하시고 반찬을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요거는 물회 반찬, 요렇게는 어죽 반찬. 저 얘기하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미리 비밀을 어죽 미리 얘기해줬네. 얘기했다. 사실은 어죽을 먹으러 왔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생선으로 이렇게 어죽을 끓이는 거는 남해항이 동해안에서도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감칠맛, 고소하고요, 담백하고. 가자미가 아니라 다른 생선을 넣어서 이렇게 어죽을 이거 이 정도 맛 내려고 그러게 되면 몇 시간 정도는 우려야 되죠. 네, 3시간 정도는. 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죽이. 근데 동해안에는 없어요. 양양 남해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어죽이 예전부터 이제 유명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남해항이 가자미가 많은 해안 지역이랑 많이 나는 해안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놓는데 이게 꼭 많이 노소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가요. 뼈가 뭉글뭉글해질 때까지 우려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제 우려내게 되면 맛은 보장을 하죠.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와 향이 자 조금 식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째국에 조개향이 면에 쫙 배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바닥이 다 원래 국수는 국물 맛이 반이잖아요. 칼국수 먹으러 가면 뭐 애호박 막 이런 거 넣어주시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그런 거보다 이렇게 버섯을 딱 간단하게 파와 버섯 이런 정도만 넣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째복이 갖고 있는 깊은 맛을 마음껏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최소한의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낸다고 평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양양의 그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서 맛있는 이제 그 칼국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죽을 이제 파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이제 참가자미를 이용해서 어죽을 만든다는 생각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방송을 보면서 이 지역에 사실은 많이 팔지 않는 어죽이 이제 팔고 있고 그걸 또 정성 들여서 만든다는 사실에 사실은 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째복 같은 경우는 양양의 이제 주 특산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째복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그 주인장의 장인 정신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일반 면이 아니라 메밀면을 사용했고 또 감자를 직접 갈아가지고 그 이제 칼국수 안에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금 특이하고 맛있게 이제 만들었다는 사실에 사실 칼국수라고 하면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장인 정신이 서려 있구나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KTX 서울 강릉선이 개통되면서 강릉은 연간 3천만 명이 찾는 관광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고속교통망 연결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동해선입니다. 삼척과 포항을 잇는 동해 중부선이 완공되면서 마침내 부산에서 강릉까지 동해선을 따라 전 구간 연결이 개통되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이 철도 교통 연결이 동해안 지역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기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김재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이준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준 박사님, 최근 이제 국가 철도망이 여러 개통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동해선 개통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 속에도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해선 개통이 갖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동해선이 갖고 있는 시사점은 사실 그 경부선이라든지 호남선, 다들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고 많이 들어본 그런 선들은 여객 중심의 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들이 구축되고 운영되면서 그 주변 도시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죠. 문제는 동해선이 가지고 있는 그 동해선이 지나가는 도시들이 중소도시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소도시들이 많습니다. 소도시들이 많은데도 국가가 이제 투자 의사를 밝혔을 때는 일반 철도를 가지고 한번 도시를 발전시켜 보겠다, 지역 성장을 한번 도모해 보겠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연 이용 수요가 지금 현재의 그 도시 인구만으로 충족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살펴보면은 사실 모험에 가깝죠.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 그리고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그 사업으로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중부내륙선이라든지 남부내륙선, 이런 것들이 다 조그만 도시들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되게 모범 사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철도, 우리가 이제 교통망을 확충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김재진 박사님.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반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항만하고의 연결성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해양 관광이라든가 해양 산업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동서간 철도 사업들, 동해선 철도와 연결되는 그 동서간 철도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향후에 강원도가 철도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사반장 동해선 개통, 동해안 시대 열린 앞편에서는 동해선 개통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의 과정,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해선에 접목할 지자체의 변화에 대한 토론도 좋았습니다. 어서 오시오요. 다만 부산 관광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이 나왔었는데 부산보다는 작은 소도시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고속으로 좀 시작하는 KTX 같은 그런 열차가 좀 도입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길 위에서 인사드리는 최준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1941년도에 개항한 동해시 묵공항 역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간직한 아주 감성정이 가득한 그곳, 이곳은 동해시 논골 담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와보니까 골목마다, 이 길목마다 아주 아기자기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마 비행길 저와 함께 오늘 떠나봅니다. 레디 고! 이 길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바로 묵호 등대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새하얀 등대가 위용을 뽐내네요. 제일 먼저 반겨주는 건 전국 각지의 대표적인 등대 사진들이에요. 또 이쪽은 우리나라 1960년대 이곳 묵호항 그 시절의 그림입니다. 이게 사진인데 묵호시장 전경이고. 야. 추억 서린 시간 여행, 제 눈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벽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배들이 출항했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 빨간 등대 오른쪽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다에서 항구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 흰 등대는 왼쪽으로 가면 위험하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한 곳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빨간 등대, 흰 등대 위치가 어디 가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빨간 등대, 흰 등대의 의미입니다. 우선 뭐 등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몰랐던 그런 그 바다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보를 좀 알게 돼가지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진행자가 그 논골담길 마을을 좀 돌면서 여러 그런 카페나 아니면은 또 뭐 소품 가게 뭐 이런 데를 이제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또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하면서 그 인터뷰 안에서 그런 정보 이외에 여러 가지 좀 정서들을 시청자로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글쎄 독일에서 왔다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낯선 소품들 한편에 파란 눈의 집주인이 보입니다.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25년 전에. 이미 오래됐어요. 독일에서 대학교에서 제 남편 만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 맞아요? 네. 결혼하고 왔어요. 네. 한국 좋으세요? 네. 서울은 싫어요. 근데 강원도는 진짜 좋아요. 네. 바다하고 산 여기 둘 다 있어서 독일에 이런 경치 없어서. 와, 여기 뭐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인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인 네분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모습부터 아주 독특하네요. 감사합니다. 골담길을 쏙 빼닮은 마을 모습이에요. 형형색색의 지붕부터 집 모양 하나하나 제대로 표현을 했어요. 무엇보다 언덕 위에 층층이 서 있는 게 다시 봐도 재밌다니까요. 혹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짤막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이런 집인데. 묵호란 동네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언덕도 많고 다니기가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셔서 짧게나마 이제 마을을 꾸며놨으니까 보시고 위안도 삼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진행자가 그런 시설도 보여주고 또 뭐 이렇게 가게도 같이 가서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 반면에 또 이제 그곳을 찾은 그런 그 관광객들, 방문객들에 대한 좀 인터뷰가 좀 없어가지고 그런 또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느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듣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됐습니다.